네? 잘못돼 있는데. 뭐? 왜? 어? 진짜로? 아씨, 그러네. 이따가 다시 뽑아줄게. 아니야, 이번 오너먼트 그래 스킵해라 얘들아. 아, 24년 걸 뽑았네. 아, 미치겠네 이거. 아니야, 뽑아줄게 이따가. 스킵해? 스킵해? 알았어 스킵해. 알았어. 대신 숙제 잘해와라. 다른 거 알았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터디북은 제가 강제성을 좀 주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수업 때 풀어본 문제들은 한번 그래도 풀어봤으면 좋겠긴 해요. 알겠죠? 너무 어려운 거, 방금 같은 문제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해. 그건 좀 에바긴 한데,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내가 좀 높은 등급을 원하시면은 스터디북 많이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근데 잘 보고 싶지 않나?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36번 이거 교점의 개수 요걸로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원이 하나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2y. 잠깐만, 여러분 근데 있잖아, 나 좀 안타까운 게 저번에 워크북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도형 나오면 바로 안 풀어버리던데 어려워 보여서. 얘들아, 그거 안 어려워.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안 푸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좀 도전을 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계산만 하면 잘 나오는 거야. 자, 얘네들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뭐 이차함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요. 자, 이런 식의 문제, 특히나 뭔가 만나는 점,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뭐 y는 t와 만나는 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그 만나는 점의 개수 셀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냐, 사실 뭐라고 돼 있어? fk라는 함수 자체를 찾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게. 저 함수, 함수가 아니죠. 원 한번 그려보시면은 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일 겁니다. 저거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얘랑 3x 더하기 4y는 k 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k라고 한다. 자, 얘네들이 만나는 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랑 반지름 비교하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로부터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k는 0 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 얘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의 값은 5분의 절대값 얼마냐 이거? 6. 잠깐만, 제대로 썼나? 반대로 쓴 것 같은데, 그치? 4x 플러스 3y. 아까 풀었을 때랑 답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 노안이 왔나 진짜로. 그러면 얘가 k 빼기 5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d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fk가 값이 달라지겠죠. fk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입니다. 언제 0이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1보다 크면 0이겠고, 맞지 이거?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면 1이겠고, 반지름보다 작으면 2겠다. 이거 답니다 이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얘를 좀 다르게 나타내보자면 결국 D가 1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D의 값이 얼마야? 1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D가 10보다 아니 D래 뭐해? D가 아니라 K가 0보다 작거나 K가 10보다 큰 경우 FK는 0인 거고 K가 0이거나 10인 경우에 D는 1인 거고 그러니까 FK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K가 0과 10 사이에 있을 때 FK는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FK가 이렇게 생긴 거야. FK는 K K의 값이 0보다 작고 1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10보다 클 때는 0이고요. 여기가 10이고 0. 그 다음에 0일 때는 1, 10일 때도 1이겠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만나는 점 개수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해. 연습 많이 해봐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언제 불연속이냐? 0에서 불연속이고 10에서 불연속이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fx, gx의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1개거든. 얘가 fx인 거고요. 얘가 fx인 거고 gx는 2차 함수. 즉 연속 함수니까 얘랑 곱해서 불연속인 점이 하나만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겠지. 맞나? 둘 중에 하나야겠죠. 왜냐면은 일종 불연속, 얘는 연속이니까. 일종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불연속인 점이 하나만 나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0이어야 되겠다는 거. 요거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렇게 뭔가 교점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 그냥 요거 함수 그리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정말 베스트예요. 웬만하면 요거 그려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다. 39번 한번 해볼까요? 39번 하고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추론 문제들은 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진입 판정 한번 해보고 사이값 정리하고 마칠게요. (39번도) FT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거 찾으면 끝입니다. 해보자잉. 자, 여기서도 똑같아. FT를 찾을게요.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T가 아주 작다면, T가 음수라면, Y는 T라는 그래프는 여기 아래에 그려질 테고, 얘랑 FX는 안 만납니다.
한마디로 ft는 언제까지 계속 0이겠냐? t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계속 0일 거야. 그러다가 t가 정확히 0이 되는 순간 한마디로 이 y는 t가 x축까지 딱 올라오는 순간 ft의 값은 2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t의 값이 0보다는 크고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면 y는 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얘네들은 4개의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t가 1이라면 얘는 3개의 점에서 만나겠고 만약에 t가 1보다 크다면 2개의 점에서 만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 얘의 불연속점은 어디냐?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 불연속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각각 GT가 0이면 되겠죠. 한마디로 G0도 0, G1도 0 이렇게 하면은 계산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 조건과 불연속 조건이 합쳐지는 걸 활용할 수 있겠다. 자, 쭉 넘어가.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들 많이 모아 놓은 거거든. 여기는 도전해 보실 분들은 꼭 도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은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51번까지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51번 해보자. 이거 은근히 많이 약하셔가지고 51번 하고 사이값 정리로 넘어가서 사이값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잉. 진짜로 마음 아파 이거 틀리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볼 텐데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거 푸는 기본적인 방식이 뭐가 되냐? 참인 걸 보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이걸 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 항상 그래요. 수학에서 참임을 보이려면 증명을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거짓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되냐? 발레 하나만 들어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얘가 참인 이유는 뭐냐? 연속의 성질 때문인데 얘가 참인 이유는 얘도 연속이고 그 다음에 fx도 연속이면 얘네 둘이 뺀 값도 연속이다 라는 게 연속의 성질에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연속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gx가 되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틀렸거든? 근데 이게 틀린 거를 뭐 증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fx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1, 마이너스 1.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여러분 서술형에서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fx 제곱은 연속인데 fx 연속이 아니니까 니은 틀린 거다.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레 하나 들어주시면은 거짓이 된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fx,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더라도 f 합성 gx는
연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바꿨을 때 참이 되겠냐? gx도 x는 a에서 연속, 그리고 fx는 어디에서 연속이어야 되냐? g a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죠. 둘 다 a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얘 겉함수에 대해서는 속함수 값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만약에 바꿔주면은 얘는 이제 참이 됩니다.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f 합성 gx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반드시 연속.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 관련해서는 진짜 잘 생각해서 안 틀려야 되긴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연속 어느 정도 다 마치고요. 이 스터디북에 6페이지 한번 가볼래? 우리 여기 그냥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 6페이지? 연속과 관련된 성질이 2개가 있습니다. 정리가 2개가 있어요. 야, 사이값 정리 문제가 빠졌더라고, 여기서.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따로 가지고 온 거고. 자, 연속과 관련된 정리가 2개가 있어요. 연속 관련 정리. 그럼 당연히 미분 관련 정리도 있겠죠. 미분 관련 정리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평균값 정리 이런 거야. 자, 연속 관련 정리 첫 번째는 매우 단순합니다. 최대 최소. 이것도 뭐 내용은 다들 뭐 안다는 가정하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최대 최소 정리는 단순해요. 어떤 함수 fx가 자, 중요한 건 닫힌 구간입니다. 닫혀 있어야 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fx는 죽겠다. A,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집니다.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둘 다 무조건 가져요. 반드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자 이제 사이값 정리인데 이거를 좀 은근히 어려워 하시더라고. 시옷 쓰는 거 맞지, 그지? 사이값. 자, 얘는 뭐냐? 오늘 사실 쓰는 게 있었죠, 애초에. fx가 a, b에서 오늘 시험 문제 중에 있었을 겁니다. 연속이고, 만약에 GA와 뭐라고 돼 있지? 그냥 다르다고 돼 있나? G가 아니라 FG. FA와 FB가 만약에 다르다면, 얘네 두 값이 다르다면, 한마디로 여기 A, FA가 있고 여기에 B, FB가 있을 때 얘네 둘 사이가 다르다면 반드시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서 그냥 FA보다 FB가 크다고 할게요. 그냥 FA보다 FB가 크다고 했을 때 FA와 FB 사이에 있는 K라는 값에 대해서 FA와 FB 사이에 있는 K라는 값에 대해서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뭔 개소리냐? FA와 FB가 요렇게 있을 때 이 함수가 연속적으로 생겼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삐리릭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될 거라는 거지. 근데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K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C라는 애가 반드시 여기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즉 얘가 C, FC 이렇게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야. 이 중간 사이에 함수값을 갖는 게 하나는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사용되는 게 근 찾는데 많이 활용이 되죠. 근 찾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F0이 2고 F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우리 어떤 결론 낼 수 있냐? 아, 연속함수예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론 짓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함수 하나짜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2개짜리에 대해서 더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 있었던 문제인 거고 은근히 어려우니까 문제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아까 A4 용지 준 거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볼까? 사이값 정리 써져 있는 거. 뭐 앞에 최대 최소 정리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거야. 5번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아니 분명 저 사이값의 정리는 하나의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2개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 내가 5번 보자 한 거 맞지? fx는 x5제곱 더하기 x3제곱 자, 얘를 제가 2가지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구간 1, 2에서 열린 구간 1, 2에서 fx는 gx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 가지도록 하랍니다. 자, 첫 번째 해석 방식은 뭐냐? 얘네들을 차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fx 빼기 gx라는 애를 새로운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자, 두 개 함수를 해석할 때는 언제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빼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만드시던지 또는 그냥 각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던지 언제나 2개야. 그럼 뭘 찾는 거냐? fx는 gx를 찾는다는 소리는 hx가 0 되는 게 1, 2 사이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거든. 맞겠나? fx는 gx의 근은 hx, 즉 fx 빼기 gx는 0의 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건 뭐냐? 2개가 있죠. 첫 번째 hx가 연속이냐? 이거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뭐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지만 당연하죠. 다항함수 2개니까 연속일 거고. 두 번째로 보이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요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보이셔야 되는 건 h 0의 부호와 아니지 뭐해? h1의 부호와 h2의 부호가 반대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얘네 둘 사이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1과 2 사이에 실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냐? 1과 2에서 그냥 서로 부호가 반대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많이 쓰냐? 2개 곱해서 음수다라는 식으로 보통은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상황.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내신에. 너 지금까지 4번 시험 봤지만 매번 나왔잖아, 그렇지? 무조건 한 번쯤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냐? 그냥 fx와 gx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여러분이 뭐 나한테 그 질문했을 때 이렇게 알려주긴 했어요. f1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f1의 값은 얼마냐 이거? k 빼기 1, 그 다음에 g1의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2의 값은 계산하기 싫네. 32, 40 빼기 12, 28 플러스 k. 그 다음에 g2의 값은 8 빼기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이렇게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gx를 대강 그려볼 수 있어요. 대강. gx는 g1이 뭐 마이너스 1이고 g2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아래에 있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냥.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속이니까 대강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f1과 f2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 사이에 근이 무조건 존재하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f1이 얘보다 위쪽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우, 여기가 이제 1,f1이고 여기가 2,f2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f1이 얘보다 아래에 있고 f2는 얘보다 뭐 위쪽에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얘네들 사이를 막 이렇게 연결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나? 여기서도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냐?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똑같이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f1은 g1보다 크고,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f1이 g1보다 크고, 맞죠? 그 다음에 f2는 g2보다 작은, 이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일 거고, 두 번째 경우는 f1이 g1보다 작고 그 다음에 f2는 g2보다 큰 경우. 사실 이게 뭐냐? 이걸 한 방에 얘기하는 게 그냥 이겁니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h1이 0보다 크고 h2는 0보다 작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다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h1이 0보다 작고 h2는 이거야. 그치? 결국 부호 반대라는 거잖아. 똑같아요. 이거 두 개 의미하는 게 완전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2번으로 해석하나 똑같아. 그래서 1번처럼 해석하시는 거나 2번처럼 해석하시는 거나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뺀함수, 차함수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거나 두 번째로 그냥 둘을 각각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좀 주의해야 하는 게, 그럼 만약에 F1이 여기에 있었고 F2가 여기쯤 있다고 쳐봐. 얘네들은 G는 그대로 있어요. G는 그대로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F1이 여기고 F2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fx는 gx의 실근은 없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사이값 정리는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없다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fx가 미쳤다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두 개가 있습니다. 또 오히려 왜냐면은 여기로 이렇게 가려면은 근이 만약에 하나만 있을 수 또 있긴 하겠죠. 접하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근이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다. 근이 하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는 서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때 근이 하나 있다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뭐 근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7번 같은 거 많이 나오던데 요거 한번 해볼까? 7번 한번 해보자잉.
자, 해보자잉. 얘가 한 바퀴 돌아왔답니다. 스타트가 11m/s. 이렇게 해서 빙글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왔더니 다시 한번 11m/s가 됐다고 한다. 근데 기억이 되게 발문이 애매하게 돼 있네. 이거를 자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릴 텐데 어떻게 그릴 거냐?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속력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 11로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한 바퀴 돌아와서 뭐 예를 들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가 됐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이 속도를 생각을 했을 때 잠깐만 정지하지 않고 그럼 이 속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깐만 비분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 속력이라는 게 11에서 출발해가지고 더 작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는 뭐 더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속력이라는 게 불연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스피드가 갑자기 이게 인간인데 인간이 갑자기 막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속력은 최소 뭐 해야 되냐? 연속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기억 첫 번째. 속력이 11m/s인 순간이 적어도 3번 존재하느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참고지 따질 때는 발레 있는 거 보여주면 돼. 발레 있죠? 요렇게 가면은 그냥 11m/s인 순간이 딱 2번밖에 없는 거잖아. 처음이랑 끝이랑,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순간의 속력이 빠르다. 말도 안 되죠, 그냥. 느렸다가 다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발레 있으니까 그냥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출발선을 떠날 때와 다음 출발선에 왔을 때를 제외하고 어느 두 선 간에 속력이 같은 경우가 있다. 있죠. 만약에 얘가 쬐끔이라도 자,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자, 그럼 얘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 얘는 증명을 해야 돼. 발레랑 다른 거야. 증명을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자식 여기가 도착점이라고 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초쯤 걸렸다고 할게. 첫 번째 경우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경우 그냥 이 자식이 등속 운동을 한 거야. 몸속에 이거 내비게이션이 달려가지고 등속 운동을 한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요렇게 계속 11m/s로 움직였다는 소리거든. 그럼 당연히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두 군데 있었겠죠.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인 거야. 등속 운동일 때는 당연히 참이다. 이거 내가 증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두 번째, 등속이 아니라고 해볼게.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봐봐잉.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 속력에는 속력의 최대값 m과 최소값 스몰 m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 잘 봐. 최소한 둘 중 하나는 1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 중에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11이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11이면 안 된다는 거야. 최대값도 11이고 최소값도 11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얘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속도의 최소값은 11이 맞겠지만 최소한 이 최대값은 11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1이 아닌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럼 그 값에 대해서 이 값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값을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는 잠깐만. 얘를 이제 이때의 값을 정확하게 여러분 할게요.
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얘를 B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할게. 그래서 둘 중 하나는 11이 되게 하는, 즉 한마디로 FA가 예를 들어서 걔가 최대값 M이라고 할게요. 11이 아니게 되는 M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여기는 0초입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0A 사이에 FC는 K가 되는 C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거 왜 되는 거냐면 얘랑 값이 다르니까 이제 되는 거야. 이 값이 1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대값이 11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 둘 사이에 FC는 K인, 즉 여기 이제 K라고 했을 때 여기에 C라는 값이 무조건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학 증명의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FD는 K인 D가 존재하겠죠. 이번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쪽에도 똑같이 여기에 D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증명된 거냐? FC랑 FD가 같아지죠. 이게 뭔 소리야? 여기 나오는 얘기인 거야. 어느 두 순간의 속력. 그 순간이 언제? C와 D. 이렇게 증명하는 게 사실 사이값 정리의 증명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 수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저런 걸 할 일은 이제 뭐 평생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나오려나?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저 정도의 증명은 아마 안 나오긴 할 건데 혹시나 해서 그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 증명.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얘는 얘들아 숙제로 한번 해봐.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이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들은 꼭 해보세요. 왜냐면 내신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보시고. 숙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다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답 노트는 뭐 여러분 알아서 처리하세요. 네. 오늘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잘못 뽑았으니까. 오늘 자리는 잠깐만 2번부터거든. 2번부터 20번까지예요. 2번부터 20번. 얘들아 가서 떠들지 마. 요새 막 사람들이 자꾸 떠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서 2번부터 20번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1번은 앉으면 안 돼. 1번은 다른 사람 있으니까 2번부터 20번까지 앉으시면 돼요. 알겠죠?